원순열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딱 느낌이 오죠.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은 직선 배열이야. 직선 배열이었는데 일단 확통에서 나온 첫 번째 주자는 원순열이고요. 얘는 딱 보는 순간 직선 배열이 아니라 원형 배열이구나. 이거를 지금 얘가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구나. 자, 이건 이제 원형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직선과 원형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직선과 원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드는 느낌은 직선하게 얘나 머릿속에서 뭐를 생각하시는 게 좋냐? 선착순을 생각하시면 되죠. 학교에서 반에서 기합을 받고 있고 선생님이 선착순 3명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한 반에 30명이 미친듯이 뛰어서 얘가 1등, 2등, 3등만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선착순을 시키겠죠. 맞지? 그러니까 줄 세우기가 본질인데 원이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직선은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은 처음과 끝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겠구나. 줄을 세우긴 줄을 세우는데 처음과 끝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일단 원형으로 표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겠구나.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느낌 가지고서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뭐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은 줄 세우잖아. 서로 다른 것, 즉 사람이라고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뭐로 배열한다고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줄 세우기를 우리가 무슨 순열이라고 얘기한다? 원순열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봤더니 2번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면 된다. 잠깐만.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n분의 뭐라고요? n 팩토리얼. 잠깐만. n 팩토리얼이 얘들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n부터 1까지 곱하는 게 얘들아 n 팩토리얼인데 n으로 나누라고요? 그럼 얘들아 n으로 칙칙 나누면 그냥 요만큼이 남을 거 아니야. 이것도 얘가 팩토리얼을 쓸 수 있겠죠? 몇 팩토리얼이에요? n-2 팩토리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뭐야? 설마 우리 반에서 이거 약분 못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 그럼 그냥 곧장 n-1 팩토리얼이라고 그냥 던져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모든 책들은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 식을 약분해서 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거 이해하시고 나면 원순열은 어렵지 않아. 참고삼아 얘기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울 거거든.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게 진짜 중요한 순열이거든요. 우리 책에서 몇 번이야? 3번이 나왔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얘가 제일 중요한 순열인데 거꾸로 얘기할게. 제일 어려운 순열은 원순열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원순열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순열이거든. 그래서 원순열은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 이게 진짜 어렵거든.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거기서 뭐를 확인해 봐야 되냐면 2번에서 얘들아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다른 몇 개? n개를 뭐로 배열하겠다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좀 달라. 분명히 1학년 때 선생들이 얘기했거든. 순열은 2단계로 되어 있다. 선택하고 배열하는 거야. n개가 있는데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대? n개가 있는데 그 n개를 뭐 하겠대? 원형으로 배열하겠대. 배열밖에 안 보여. 선택의 말이 없어. 선택한다는 말이 없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뽑겠다는 뜻이야.
알게 남겨놓고 뽑는 게 아니라 전원을 다 뽑겠다는 뜻이야. 그럼 질문. 10명이 있는데 10명을 다 뽑겠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한 가지야. 다 나와. 한 가지밖에 없거든. 따라서 일단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공식은 다 뽑았을 때를 전제로 만든 공식이야. 알게를 뽑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야. 지금 우리는 전원을 다 뽑았을 때 걔네를 원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를 공부하는 거고, 선생님 만약에 알게를 뽑아서 이거를 내가 원형으로 표현해라고 하면 이건 내가 다음 장이죠. 조합이 필요하다. 여기서 밀고 갈 때 조합이 필요하다. 다시. 지금 우리가 원순열을 배우기 시작했고, 원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전원을 다 뽑아서 걔네를 원형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지금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내가 늘 드는 얘네 이거야. 자, 세 개의 글자를 배열할 거란 얘기죠. 단 원형으로 배열할 거야. 원형으로 배열할 거거든. 가령 이 세 개의 글자를 얘가 직선으로 배열하면 몇 가지가 나오죠? 직선으로 배열하면 얘가 3팩토리얼이잖아. 3팩토리얼이면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죠. 이게 얘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직선 배열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저 세 개의 글자를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뜻이다. 자, 6개의 배열 중에서 내가 3가지를 한번 해봤어. 6개의 배열, 직선으로 배열하면 6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내가 3가지를 지금 원형으로 내가 샘플로 배열을 했거든. 그럼 볼게. 읽어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랑 해가 될 거야. 다시. 4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봐. 사랑 해가 될 거야. 4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사랑 해가 될 거야. 즉, 이 세 개의 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었을 때 사랑해가 남떨어진다는 건 똑같아. 똑같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 이게 얘가 원순열의 진짜 정의다. 원순열의 진짜 정의는 그 옆에 조그맣게 나와있지. 뭐라고 돼 있어요? 교재 옆에 조그맣게 뭐라고 돼 있지? 원순열에서 회전에서 겹치는 배열은 모두 뭘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내가 잘 읽어볼게. 회전에서 겹치는 것들을 모두 한 가지로 보자. 이게 바로 뭐의 정의다? 원순열의 정의다. 처음에 가르칠 때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지만 진짜 개념이 좀 잡히게 되면 회전했을 때 겹치면 한 가지로 보자. 이게 바로 원순열의 정의야. 그럼 선생님 무조건 원형으로 배열했다고 해서 원순열은 아닌가요? 내신에서는 얘가 다 원순열이겠지만 적어도 수능 문제에서는 가로 안에 단서를 주죠. 가로 안에 뭐라고 주냐면 단 회전해서 겹치면 한 가지로 보겠다. 그 말이 나와야 무슨 순열이야? 이게 원순열이야. 원순열이거든. 다시 그러면 자, 지금 칠판에다 6가지를 내가 썼고요. 6가지는 얘가 직선으로 배열했을 때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6가지를 다 써드린 거거든. 써줬는데 위에 거는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 돌리면 얘가 될 거고요. 다시 얘를 120도 회전시키면 얘가 될 거라는 얘기야. 회전했을 때 이 세 개는 뭐한다? 겹친다. 그럼 몇 가지로 본다? 한 가지. 다시. 여기 볼까요?
이번엔 시계 방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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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시계 방향을 읽었더니 다 한 가지로 읽히죠. 그럼 역시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따라서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따라서 내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나오라 이 얘기죠. 이건 원형으로 배워가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원래 6가지였거든. 근데 원형으로 배우니까 두 가지가 됐단 말이야. 이제 수학자들이 해석을 하겠죠. 6가지가 왜 두 가지가 됐지라고 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만약 이게 직선으로 배열하는 거였다면 뭐가 답이었어? 3팩토리얼이 답이죠. 3개를 직선으로 배운 3팩토리얼인데 봤더니 위에 있는 3개, 위에 있는 3개에다가 회전했더니 어떻게 됐어? 결국 겹친단 말이야. 맞죠? 회전했더니 겹쳐. 몇 개가 겹쳐 지금? 3개가 겹치네. 다시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3팩토리얼인데 회전해서 겹치면 한 가지를 보겠다는 게 원수력이거든. 그러면 회전했더니 몇 개가 겹쳐? 3개가 겹쳐. 그래서 이건 세 가지를 세 가지로 보면 안 되고 몇 가지로 봐야 돼? 한 가지로 보니까 3으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죠. 다시 공식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n과 요 n은 사실은 의미가 다르다. 저 위에 있는 n과 밑에 있는 n은 사실은 의미가 다르다. 위에 있는 n은 사람 머릿수죠. 밑에 있는 n은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경우죠. 선생님, 3명 있으니까 3개가 겹치겠죠. 당연한 얘기죠. 5명 있으면 얘가 그냥 몇 도씩 돌려야 돼? 72도씩 돌리면 5개가 겹치겠죠. 4명이 있으면 90도씩 돌리면 4개가 겹치겠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에서는 사람 대가의 수와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경우의 수가 같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른 걸 배우면서 깨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위에 있는 애는 사람 대갈수를 뜻하는 거고 밑에 있는 애는 회전해서 겹치는 게 몇 가지냐 그걸 뜻하는 게 바로 n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학자들이 해석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원순열에서 엄청 유명한 명제예요. 원순열에서 최초의 선택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이게 엄청 유명한 얘기거든. 자, 보겠습니다. 자, 3명이 식당에서 만나게 됐어. 자, 중국 식당에서 3명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식당이 이렇게 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의자가 이렇게 3개가 딱 배치가 돼 있어. 그래서 얘들아, 사가 제일 먼저 식당에 도착했어. 식당에 도착해서 얘들아, 이 3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해? 앉겠죠. 제일 먼저 왔으니까 일단 앉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시죠? 사가 이 3개 중에 하나에 앉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앉았어. 앉았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애들이 안 와. 알고 봤더니 오늘이 아니었고 내일이었어. 날짜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얘들아, 한참을 기다리다 집에 왔어. 엄마가 이제 물어보겠지. 저녁 먹고 왔니? 라고 했더니 내가 약속을 잘못 알아서 저녁을 못 먹었어. 근데 그랬어? 밥 줄게 라고 엄마가 얘기한 다음에 딱 사가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의 바지에다가 껌이 묻어있는 거야. 껌이 이만한 껌이에다가 바지에 딱 묻어있다고 쳐. 너 바지에 껌 묻었어? 라고 얘기할 거고 뭐지? 식당에서 묻었나 보다. 그럼 엄마가 물어보겠지.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엄마한테 설명해줘. 어느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할 거야.
4는 엄마한테 설명해줘야 돼. 너 어느 자리에 앉았던 거야? 어느 자리에 앉았니? 이 자리를 한번 설명해봐. 4가 앉은 자리를. 몇 번째 자리? 직선이면 여기 앉았으면 맨 앞자리, 맨 왼쪽 자리, 가운데 자리, 맨 뒷자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 왜? 직선은 처음과 끝이 있으니까. 근데 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에 앉았다 왔어. 엄마한테 설명해야 돼.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여기 앉은 거나 여기 앉은 거나 여기 앉은 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구분이 안 된다는 건 저게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몇 가지라는 거야. 그냥 한 가지라는 거야. 앉았다 왔다는 거만 설명해 줄 수 있어. 어느 자리인지는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야. 즉 원에서 최초로 도착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앉든지 간에 봐봐. 내가 여기 앉았어. 아니 내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은 것과 여기 앉은 건 얘들아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앉은 거나 여기 앉은 건 120도 회전하면 어떻게 돼? 겹치거든. 내가 이해가? 겹치기 때문에 몇 가지로 가야 한다? 한 가지로 가야 한다. 그러면 볼게. 4가 제일 먼저 와서 4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야. 자, 두 번째로 랑이 왔어. 그럼 랑은 얘들아 여기 앉으면 여기 앉겠지? 그런데 봐봐. 4가 여기에 앉는 순간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구분이 된다. 4의 왼쪽 자리, 4의 오른쪽 자리 구분할 수 있어.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너 어디 앉았다 왔어? 나 4의 왼쪽에 앉았어. 어디 앉았어? 4의 오른쪽에 앉았어. 이제는 구분이 된다. 그러면 랑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앉았다고 치자. 그럼 얘가 해는 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왔으면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러면 3명을 배열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거든. 그럼 실제로 몇 명 배열하고 너무 똑같아? 2명 배열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n-1 팩토리얼. 잘 들어. n명을 원형으로 배열했는데 맨 최초의 사람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한 가지니까 걔는 빼라 이 얘기지. 어차피 1은 곱해봤자 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실제로 몇 명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 n-1명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 이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진짜 중요한 설명이야. 개인적으로 얘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쉬워. 일단 맨 앞에 맨 처음에 앉히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리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구분할 수 없는 자리가 3개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딱 앉았어. 그 순간 얘가 이 원은 끊어진 거야. 누군가가 딱 앉는 순간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구분이 된다는 건 이제부터는 그냥 무슨 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직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즉 원을 끊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을 뭐 했다? 잘라냈다. 그럼 얘가 촥 펴지면서 거기 자리 몇 개 남아있어? 2개 남아있겠지. 이 2개를 배열해 줄래? 이 뜻이니까 몇 팩? 2팩. 다시 원에서 누군가를 안 친다는 건 원을 뭐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직선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n-1 팩토리얼은 원을 직선으로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최초의 선택자는 몇 가지? 한 가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2가지 해석을 다 가지고 있어야 원수를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다. 이 설명 이해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이해했어요. 이해했고요. 내가 지금 1번에 바로 2번까지 설명했어요. 원수의 수는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다. 맞지 얘들아? 일어나서 밑에 보면 이그젠플이 나와 있어. 이그젠플은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팁이 나왔습니다. 팁이 나왔고요.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다각순열이라고 쓰세요. 팁에다가 다각순열이야. 눈치 까야 돼. 선생님 줄을 세우는데 어디 주위에다 줄을 세우겠다고요? 다각형 주위에다 줄을 세우겠다. 삼각형,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해서 얘는 원과 공통점은 뭐야? 둘러앉히는 건 원과 공통점이야. 그런데 원이 아니라 뭐다 이제? 다각형이다. 이제 다각형으로 배열하겠다 이 뜻이죠. 다각형으로 배열하겠다. 그래서 거기 봤더니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에다 회전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자리의 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이걸 설명해 볼게. 그죠?
선생님,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식이 뭐였죠? 몇 가지가 있었어, 원순열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 뭐였죠? 직선으로 배열해. 무슨 배열? n명을 얘가 직선으로 배열하면 몇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얘가 뭘로 나눴죠? n. 근데 n은 뭐였죠? 회전수였어. 회전에서 겹치는 수. 맞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가리 수와 회전수가 뭐하다?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각형은 그게 깨진다는 얘기죠. 다각순열은 직선으로 배열해. 그리고 나서 얘들아 회전수로 나눠. 그런데 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가리 수와 회전수가 겹치기 때문에 가볍게 약분이 돼서 얘들아 뭘로 됐었죠? n-1 팩토리얼이 됐지. 맞아요 얘들아? 근데 다각형 그게 깨진다 이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 있고요. 6명을 둘러앉힐 거야. 둘러앉히니까 원순열과 개념은 같다. 원순열과 개념은 같다. 즉 회전에서 뭐하면? 겹치면 몇 가지로 보겠다? 한 가지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6명을 배열할 거거든. 여섯 명을 얘가 삼각형,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다 배열해 볼래? 이걸 우리가 다각순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원순열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어차피 둘러앉히는 건 원하고 똑같잖아. 둘러앉히고 회전해서 뭐하면? 겹치면 결국 얘가 한 가지로 보겠다. 이건 공통점이거든. 따라서 그냥 이거 뭐야? 그냥 원순위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원순위는 어떻게 풀었었어? 이렇게 풀었잖아. 그냥 6명을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몇 팩이야?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그냥 6팩까지가 나왔겠죠. 6팩까지가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A1이 앉았어. 여기 A2가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A1과 A2가 앉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얘를 한번 회전시켜봐. 얘를 120도 회전시켜봐. 여기 예를 들어서 A3이 앉았고 여기 A4가 앉았고 여기 A5가 앉았고 여기 A6이 앉은 게 얘들아 이 경우의 수에 포함되어 있겠지. 이 상태에서 얘들아 120도 회전하면 어떻게 돼? A1, A2, A3, A4, A5, A6. 그럼 질문. 주황색 배열과 흰색 배열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 얘기죠. 같다 이 얘기죠. 왜? A1에 자, 봐줘. A1이 여기 앉았어.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았어. A1의 오른쪽에 누가 앉았니? A2. 왼쪽에 누가 앉았어? A6가 앉았어. 다시. A1 일로 왔어. 오른쪽에 누가 앉았지? A2. 왼쪽에 누가 앉았지? A6. 네, 양쪽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말 이해가? 양쪽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무슨 얘기야? 같은 배열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 120도 돌리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주황색 배열과 흰색 배열은 뭐하다? 같다. 또 120도 돌리면 또 같다. 따세다. 삼각형이니까 120도씩 몇 번 돌릴 수 있어? 3번 돌릴 수 있냐? 따세다. 회전수는 3이죠. 회전수는 3이다. 회전시켰을 때 똑같이 겹치는 경우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이 설명 이해 가세요? 이 설명 이해 갔어? 두 번째 방법은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6명 그냥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야. 우리 공식 알잖아. 6명 원형으로 배열하면 뭐지? 6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이죠. 맞아요, 얘들아? 5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얘야. 요거야, 요거. 이렇게 앉았거든? 이렇게 앉았어? 일어나서 기분의 가지수를 곱하는 거야. 다시 뭘 곱하는 거라고요? 기분의 가지수를 곱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 이런 뜻이야. 자, A1이 나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표리를 좋아해. 개인적으로 나는 저기 뭐야. 그거 관련된 사람 없겠지? 나 김숙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개그맨 김숙. 자, 볼게. 내가 앉았어. 여기 효리 앉았고, 여기 김숙 앉았고, 이렇게 앉아서 얘들아 뭐 게임도 하고, 뭐 짝꿍이랑 손도 잡고, 뭐 빼빼로 게임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겠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지. 어서 빨리 빼빼로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다 갑자기 진행자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주세요라고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한 칸씩 옮기면? 한 칸씩 옮기면 어떻게 돼? 나는 지금 자, 다시 볼게. 여기 내가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 누구? 김수 나머지 다시 먹고. 자, 이런 상태였는데 이거 왼쪽으로 한 칸씩, 한쪽 옆으로 한 칸씩 옮겨가. 그럼 어떻게 되지? 나, 표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누구?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 다음 표리. 내 오른쪽에 효리, 내 왼쪽에 김수. 이거 똑같아. 아까랑 똑같은데 지금 나의 기분은 얘는 어디야? 다운이야? 다운이야. 근데 갑자기 빼빼로 게임을 하래. 내가 얘랑 빼빼로 게임을 해야 되는 거. 같은 기분, 다른 기분. 다른 기분. 다시 한 칸 옮겨가. 한 칸 옮겨가 어떻게 돼? 나, 효리, 김수. 어떤 기분?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내 기분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잠깐만. 6팩토리얼이 얘다. 6 곱하기 뭐야? 5팩이죠? 6 곱하기 5팩인데 6하고 3이 안 나면 어떻게 돼? 2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결과는 같다. 굳이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해주는 이유는 문제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이게 편할 수도 있고. 다시 원순열 둘러하시는 건 원이잖아. 그때는 얘들아 모서리가 있단 말이야. 다각형은 모서리가 있고 그 모서리 때문에 기분을 내 기분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내가 왼팔잡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있어. 내가 왼팔잡이인데 내가 여기 앉아있고 당연히 다른 사람은 다 오른손잡이 겹쳐봐. 그러면 내가 왼손잡이 여기서 밥 먹을 때 옆 사람이랑 부딪히지. 불편. 한 칸 옆으로 옮겼어. 내가 여기 왔어. 그러면 한 칸 다 옆으로 한 칸 간 거야? 그러면 나 왼손잡이인데 지금 밥 먹을 때 어때? 편해. 경험 두 가지. 불편하냐? 편하냐? 이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여덟 명은 안 치자.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에다 8명을 둘러 앉히자.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직선이었으면 몇 팩이야? 8팩이야. 그러면 얘가 회전시켰을 때 겹치는 모양이 몇 번 나와? 90도씩 돌리면 다 겹칠 거 아니야? 4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죠. 또는 이거 그냥 어차피 둘러가는 거니까 원수념이잖아. 8명을 원형으로 배우면 8-1이니까 몇 팩이야? 7팩이야. 그 다음 내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 나, 효리, 김수. 이 경우가 한 칸씩으로 옮겼을 때 한 칸씩 옮겨서 누구요? 나, 김수, 효리. 같은 기분, 다른 기분? 다른 기분. 짝꿍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나, 다른 기분을 몇 가지 느낄 수 있다? 2가지 느낄 수 있다. 여기까지 콜. 다시. 다시요. 직사각형주에 배열하래. 10명을 직사각형주에 배열하래. 10명을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라는데 그럼 간다. 첫 번째 방법 풀면 어떻게 돼? 10명을 직선으로 배열하면 몇 팩인데? 10팩토리얼인데. 맞지 얘들아? 그죠? 10팩토리얼인데 그럼 얘들아 회전했을 때 겹치는 거. 회전했을 때 겹치는 거. 질문? 이거 얘들아 90도 회전해봐. 3명이 두 자리에 못 앉아. 겹치는 거 아니야. 아예 앉힐 수가 없어. 그럼 얘들아 여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몇 도 회전하면 똑같은 그림 나오니? 180도 돌리면 똑같은 그림 나올 수 있지. 따라서 얘들아 얘는 180도씩 몇 번 돌릴 수 있어? 2번 돌릴 수 있으니까 겹치는 게 2가지다 얘기죠. 겹치는 게 2가지다. 180도 회전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회전시킨다는 건 탁자로 회전시키는 게 아니야. 탁자는 그대로 두고 사람들을 회전시키는 거거든. 따라서 90도 회전하게 되면 자리는 두 개 있는데 세 명 앉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 아니면 아까처럼 푼다면 어찌됐든 10명을 둘러 앉혔는데 10명을 둘러 앉혔고 원순위로 계산하면 얼마야? 곱하기일 건데 그 다음 요번엔 좀 복잡할걸? 나 효리 김수. 오케이, 나 기분 완전 좋아. 내 옆에 효리 있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수준 떨어져 있어. 너네가 한 가지 옮기면 어떻게 돼? 절반 기분 좋고 절반 기분 나빠. 아까랑 두 개 다른 상황이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옮기면 그럼 얘가 기분 최악이지? 좀 나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옮기면 이거 진짜 기분 좋지? 이게 어느 자리에 앉아있어? 파티라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이게 호스트 자리 아닌가? 상석 아니야, 상석? 딱 둘만 앉은 자리에 딱 둘만 앉았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가? 아까는 둘이 앉았는데 옆에 누가 껴있어. 내 말 이해 가시죠? 복잡해. 설마 나한테 설명하기 중이거든.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최악 아닌가? 내가 여기 앉으면 여기 누가 앉아? 수기하고 여기 뭐야? 둘이 앉으면 얘가 둘이 있고 둘만 앉아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따라서 다른 기분을 좁히시는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죠. 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편하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즉 어떤 접근을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굉장히 힘들 거란 얘기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구나. 두 가지 제시했어요. 직선으로 배열하는 게 회전수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원순열로 가져가고서 다각형의 특성상 다른 기분을 느낄 것이냐. 두 가지를 일단 정리하시면 다각순열은 끝. 거기까지 콜? 거기까지 콜이야? 거기까지 콜했고 그 다음 자, 우리 책에는 없어. 우리 책에는 없는데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 이걸 내신에서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자, 목걸이 순혈력 있어요. 목걸이 순혈력에서 보겠습니다. 사다리를 직선으로 변하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306가지가 나온다고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 사다리를 원형으로 변하면 원형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서 몇 팩이었어? 2팩이었죠.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 맞지 얘들아? 그죠? 네. 나 아까 설명했어. 맞지 얘들아? 이제 볼게. 그 두 가지가 뭐한 거였지? 이렇게 두 가지였어. 이렇게 다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 이게 목걸이야. 이게 목걸이라는 거야. 즉 붉은 구슬, 노란 구슬, 그 다음에 파란 구슬. 다시 붉은 구슬. 아까 해가 파란 구슬이었지? 해가 파란 구슬. 그 다음에 랑이 노란 구슬. 대답해줘. 원에서는 분명히 얘들아 이쪽 원과 이쪽 원은 다른 원이야. 다른 원이거든. 왜? 이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빨로파가 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빨로파니까 다른 경우인데 이게 목걸이라고 쳐봐. 그럼 목걸이는 뒤집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얘를 뒤집어 버리면 얘가 되지. 뒤집기가 가능한데? 뒤집기가 가능한 따라서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만약에 목걸이를 만든다면 목걸이 순열에서 얘가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즉 원순열에서 얘가 나왔었잖아. 원순열은 그 경우의 몇 가지 구했어 아까? 두 가지 구했잖아. 맞아 얘들아? 근데 뭐가 가능하다? 뒤집으면 얘가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얘기죠. 뒤집으면
뒤집는 순간 범위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다. 그래서 얘들아 2 나누기 2 해서 몇 가지? 한 가지가 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아마 학교에서 이걸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학교는 없을 건데 자, 요걸 알아야지. 봐봐.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교과가 아니야. 절대 수능에서 나올 수 없어. 하지만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난 얘기했어. 오케이? 원순열이 무슨 뜻이야? 여기 맞아? 원순열. 회전이야. 회전에서 겹치는 거 뭐로 보겠다? 한 가지로 보겠다. 그런데 목걸이는 뭐야? 다른 방향으로의 회전이야. 다른 방향의 회전이거든. 즉 회전 방향의 원은 평면에서 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데 목걸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즉 회전에서 얘가 겹치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말 내가 왜 하냐면 입체 도형을 색칠하는 문제. 입체 도형을 색칠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목걸이 수준이에요. 즉 회전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평면에서는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아니 평면에서는 내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나 이렇게 맞지? 근데 공간이라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말 이해 가세요? 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야. 회전축이 두 가지구나. 목걸이는 얘가 회전축이 한 방이야. 회전축이 하나, 목걸이 수준은 회전축이 두 개.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